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호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강서울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휴대폰 유통시장의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미래부가 야심차게 만든 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지 딱 한 달 만에 보기 좋게 국민들 앞에 조롱당하고 말았습니다. 총리 전광판 화면을 좀 봐주시죠. 네. 지난 1일 밤과 2일 새벽 사이 서울, 경기, 고양 등의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출고가가 79만 원짜리 아이폰 6에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더 얹어주면서 겨우 10만 원에 개통을 해줬습니다. 그 아이폰을 사기 위해 잠도 자지 않고 새벽 1시에 길게 줄을 쓴 광경입니다.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탐욕에 찬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꼼수를 뿌리다 못해 아예 대놓고 법을 어기는 현장인 것입니다. 총리님,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래부에서 이동통신사들에게 수차례 경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번 정책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국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그런 감독부처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놓고 불법을 자행해서 이 정부와 법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네,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좀 분노를 느낍니다. 관계 부처에 철저히 조사를 하고 엄정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이동통신사들만의 잘못으로 볼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단통법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지금 국민은 정부에게 분통이 터지는 것도 모자라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해를 끌끌 차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실행하면서 시장의 반응과 결과를 충분하게 예측하지 못하여 작금의 혼란을 유발시킨 미래부 장관의 문책과 재발 방지책을 본의원은 총리께 요구합니다. 예,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장에 안착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제도가 그동안의 그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시정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이용료를 인하함으로써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좀 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금 좀 좋은 조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과 또 문제점이 있는지도 계속 지켜보면서 총리님, 단통법이 바로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인데 총리님, 이 호객님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에 놀아나는 호구 고객님이라는 뜻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 단통법과 정부를 믿고 죗값을 주고 이 휴대폰을 구매한 국민들은 졸지에 그야말로 호구 고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온 국민 앞에 웃음거리가 된 단통법, 일각에서는 차라리 이 법 집행 한 달밖에 안 된 이 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총리님, 폐지냐 보완이냐 무엇이 정답입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호갱, 속칭 호구 고객을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이 단통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국민에게 이해되지 못하고 피부를 느끼지 못하게 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 시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을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해서 법이 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만약 또 계속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본인은 이 단통법의 통신시장의 골간을 손보는 이유만큼 성급하게 폐지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개선하고 또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통신비 또 절감과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애초에 이 단통법 도입 취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확실한 보완 대책에 총리가 저는 발걷어 붙이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계부처의 철저한 그 점검과 추후 대책도 계속 세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국민들이 많은 그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싸게 받는 것 같지만 실속은 다 그게 사용료에 부과되는, 증가가 되는 이런 일을 막도록 하자는 뜻이 있었는데, 우선은 당장 싸게 살 수 있던 것이 안 되는 것처럼 느끼는 데서는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이용료가 자꾸 절감이 되고,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남는 이통사의 이익이 그 서비스의 증가가 되어서 이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 국민들도 이해가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그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다시 독려하겠습니다. 예. 총님, 이제 세월호 참사를 수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이 참사의 이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 이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이 큰 비용으로 우리가 지출되고 있는지 총님 잘 느끼시고 계시죠? 네,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그리고 용산 장애 경마장, 쌍용차, 그리고 삼척 원자력 발전소, 제1롯데월드, 공무원 연금 개혁,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지 총님 알고 계십니까? 수백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당장 최근에 발생한 손실 규모를 계산하기를 어렵습니다만은 이 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 수준을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한다면은 연간 246조 원으로 이렇게 추산됩니다. OECD 27개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종교 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이 사회적 갈등 비용이 가장 높은 국가인 것이죠. 이 한국의 사회 갈등 지수가 OECD 평균 수준만큼만 개선되어도 1인당 GDP가 최대 21%나 증가된다. 우리가 사회 갈등에 따른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사회적 갈등 비용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이해 당사자와 또 협의나 시민사회와 충분한 논의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니까 바로 이런 사회적 갈등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본의원은 한마디로 이 박근혜 정부가 사회성 부족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정책이 수립되고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사안마다 그 전체를 다 이해시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절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총리실 같은 경우에는 그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통합을 이루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처마다 위원회를 두어서 의견을 듣고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 앞으로 치러질 핵폭탄급 갈등, 이 공무원 연금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연금 자체를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무조건 왜곡하고 잘못됐다는 식으로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마녀 사냥해서는 절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 연금 도입 당시에는 분명히 이렇게 옳은 취지였지만은 국가 재정상 이제는 더 이상 이 제도로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공무원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진정성 있게 설득해 나가야 이 공무원 연금 계획이 바로 되는 것이지
왜 공무원들을 전부 하루아침에 나쁜 사람으로 많이 사냥합니까? 이건 난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총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공무원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공무원 연금이 설계될 당시하고 지금하고 수명도 달라졌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부담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문제 얘기하는 것이지 공무원 잘못됐거나 잘못한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총리이 이 어려운 국가적 숙제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집권당 새누리당에게 내팽개치고 정부는 뒷짐만 진 채 계속 구경만 할 것입니까? 정부가 결과를 보여야 한다. 이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한 진정한 대국민 호소와 또 집권당 새누리당 의원이 아무리 집권당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걸고 나섰지만은 과연 정부의 진정성 있는 그런 공무원 연금 개혁의 입장이 전혀 국민들도 잊지 못하고 있고 집권당 새누리당 의원들도 정부의 결정력이 있는 그리고 진정성 있는 처절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집권당 새누리당만 계속 공무원 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숙제다 이렇게 국민에게 호소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정치관계 질의 때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원래 정부에서 이 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셀프 개혁이다. 무슨 계획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비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던 차에 특히 여당에서 이게 셀프 계획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해주시고 이 정부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 정부로서는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좀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령부에서 국민 포럼을 해서 지금 7차례 대화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고 거기서 나오는 의견은 또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국민들을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러한 노력을 해 주시는 국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성 강화를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총님께. 이 사회적 갈등을 단지 집단 이기주의 또 이해 집단의 반발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비난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 계획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 앞으로 다른 갈등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과 통합 그리고 상생의 기치 아래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갈등 해소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민주적 다원주의 사회에서 이 사회적 대화의 수준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고 진정한 이 사회통합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 초이노믹스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내년에만 무려 30조 원이 넘는 이 재정 적자를 감소하면서까지 경기 부양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제 살리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제 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다 비판을 했죠, 그죠? 이런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이렇게 부풀리는 심리적인 효과는 거뒀지만은 실제로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사회적 갈등을 방치한다면은 경제 살리기 노력도 공연불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는 경제 살리기 정책 한 축과 이 사회적 대화, 사회 갈등 치유를 위한 이 대책 한 축이 이 양수레바퀴로 굴러가야만이 박근혜 정부는 이 경제 살리기 정책도 성공할 수 있고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그리고 통상임금 비정규직 문제 이런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총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 사회적
소통과 대화, 합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정을 통할하다 보면 온갖 갈등이 다 눈에 띄고 갑니다만 그걸 일일이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도 좀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위원회나 또는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소통을 하면서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이 시민사회 노동단체와 이런 사회적 대화를 단절시키고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더 큰 담이 이렇게 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정부는 시민사회 노동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습니까? 그 대표적인 소통 사례가 있다면 총리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사회발전위원회나 국민대통합위원회 등을 통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저도 많은 여러 가지 사례에 노력을 기울이고 또 해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또 기울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등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느끼기가 어렵고 자꾸 세계는 갈등에 대한 그 인식만 높아지는 그런 점도 없지 않습니다. 총리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은 지금 사회적 대화 통합을 해서 국민통합위원회와 또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이 사회적 갈등 기구, 이 중재 조정, 이 조직들이 제대로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처럼 보입니다만은 전혀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조직이라는 거죠. 본 의원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을 망라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추고 또 어제 선정부터 대안 제시 그리고 합의 도출에 이르기까지 이 사회적 대화의 전 과정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대화, 타협, 양보를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그동안 200개 과제를 선정을 하고 여러 차례 회합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노사정위원회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좀 실적이 부진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이런 위원회가 또 활성화되고 또 부족함이 있으면 또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일방적인 정책을 집행하기보다는 사회가 이 국민 대통합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박근혜 정부의 가감한 이 국정 운영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 견해 네,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을 하고 국무회의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갈등 과제를 정책으로 선정할 때는 미리 사실 국민에게 공론화한다든지 홍보하는 노력을 먼저 기울이고 하라고 그렇게 했고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갈등이 있는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먼저 그걸 내놓고 그걸 문의하고 추진하도록 하라고 지시도 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 앞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안 개정안에 따르면은 현 정부에서만 6조 3천억, 앞으로 12년간 약 47조 원을 절감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2080년까지는 422조라는 이 막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이번 새누리당의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공무원연금 개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될 당시하고 지금 사정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 변화에서 오는 사정 때문에 앞으로 그대로 두었다가는 정말 연간 10조씩 또
또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17조씩 이렇게 이 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후세에 큰 재앙으로 남을 것이다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나는데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도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절박감 때문에 그동안 사실 과거 정부에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냥 땜질 처방만 하고 넘어온 것입니다만, 이번 정부에서는 땜질 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고 있고, 또 여당에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획기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도 이해를 해주시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해 주기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예. 이번 연금개혁안의 성공에는 무엇보다도 이 100만 공무원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총님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이런 등을 통해서 이 대화 시도도 중요합니다만은 무엇보다 그들의 이 박탈감을 위로해줄 그런 제도적 지원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단계적 정년 연장이 바로 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연금 수급 개시일이 연령이 2031년부터는 현행 60에서 65세로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현재 정년이 60세인 걸 감안한다면은 연금을 받기까지 5년의 공백기가 생깁니다. 이러한 공백기는 노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또 다른 이 간피와 양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늦춰진 연금 시기에 맞춰 공무원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총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또 거기에 따른 부담이나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 과제로 하겠습니다. 물론 정년 연장에 대한 많은 우려 시각도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 영향을 미쳐 기업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고 또 청년 채용도 이렇게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으로 돌아섰습니다. 불과 3년 뒤 우리나라는 65세 인구가 총인구의 14%입니다. 이른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2040년에는 이 바로 65세 인구가 약 4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에 대비한 정년 연장은 필수적인 거고, 이처럼 불가피하게 임박한 정년 연장이라면은 이번 공무원 연금 계획과 연동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총님께서는 심도 깊게 검토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께 그 입장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연구 과제로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네, 장관님,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이 세계적으로 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소득 격차와 불평등이 큰 논란이 되고 있죠. 예. 근로자 간 격차가 좀 심하죠. 네, 우리 사회 역시 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 소외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인천 세 모녀 이 가정이 이렇게 정말 처참한 세월을 맞이한 그 아픔도 우리 국민들이 또 지켜봤습니다. 이 소외된 취약계층과 이 또 비정규직의 차별과 불평등이 계속되는 이 사회는 아무리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갈등을, 이 문제를 치유하지 않으면서 성장,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비정규직이 600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규직의 임금은 갈수록 이렇게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이 사회보험 가입률도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비율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남용을 방지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의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정규직 우리가 넓게 좀 2003년도에 노사정이 합의를 하면서 비정규직 개념을 우리가 좀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유형별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부가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이 경기 부양에 온 힘을 쏟는다고 하지만은 이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만 고용시장에서 계속 늘어난다면은 경제 살리기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팔 걷어붙이고 비정규 차별 문제, 불평등 문제를 위해서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국무회의에서 호소해야 됩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제 파견 등 법으로 남용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그 법이 작동되도록 우리 일선 근로감독을 강화해서 차별을 못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고의 반복적 차별에 대해서는 금년 9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징벌적 보상제도나 또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 효력 확장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 부분에서는 저희 약 5만 1,000명을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기간제를 무기계약제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소기업중앙회 한 여직원이 2년간 무려 7차례의 이 쪼개기 계약을 당한 뒤에 절망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이런 암담한 비정규 현실 왜 고용노동부 장관이 뿌리 뽑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비정규 종합대책 언제 발표? 말씀하신 그 기간제에 대해서는 2년간 사용, 2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2년 내에서 여러 번 계약하는 건 현재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지나치게 여러 번 쪼개기 계약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또 민간 부분이 정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마련하고 또 특수형태 종사들의 경우는 4대 보험이 가장 시급합니다. 4대 보험을 적용하고 또 건설 일용공이나 또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직업을 찾아가는데 본인들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찾는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서 정부가 직업을 찾게 해주고 그런 비용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준 종합대책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수정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